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민소 제작하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입니다. 주말에 날아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보다 더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는 뉴스는 스킵하기 마련인데요. 라디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틀어놓으면 들어야 되니까요. 네, 공부하는 셈 치고요.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 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 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 참 좋네요. 친구처럼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뭐 술도 한 잔씩 하면서요. 네, 조용히 덕질하려고 했는데 참 자고 일어나면 뻥뻥 터집니다. 그 오일 시장 가면 그 뻥뻥 튀기는 과자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뻥과자라고 그랬었는데,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뻥. 네. 사실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취소했을 때 이거 너무 안 트럼프식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무슨 회담 취소를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가 말이죠. 트럼프가 잘하는 트위터로 한번 보내기만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제가 통일외교 쪽 출입기자가 아니라서요. 네,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트럼프의 서한을 보니까요. 아, 이거 국내 정치용인가 싶더라고요. 트럼프도 국내에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 트럼프도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왜 여기저기서 쌩 난리를 치잖아요. 뭐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등등, 기선제압하려고 쌩쇼를 해댑니다. 이른바 매파들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에이씨 때려쳐 됐어 뭐 이러고 분위기를 쓱 본 거 아닌가 말이죠. 네, 매파들도 오라 이게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요, 우리 민족의 대전환, 북미 회담과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통일. 제발이요, 제발. 홍준표나 자유당, 바른미래당 찌끄레기들 짓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보수 언론 수구신문들 죽어라 삽질하고 총질하는 거 개 무시하고요. 갈 길 뚜벅뚜벅 갑시다. 손 굳게 잡고요. 오늘 민소 판문점 번개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리고 한 3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라고. 네, 그런 반응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문 대통령이 먼저 보자고 해서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보자고 그랬네요. 그냥 정말 딱 만나서 얼굴만 보고 말하고 왔습니다. 하긴 한미 정상회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묻고 싶은 말도 있었을 테고요. 사실 두 정상이 또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좋은 시그널을 준 셈이죠. 그런데 참 이렇게 격 없는 것도 좋습니다. 의전도 없고요. 네, 뭐 오찬도 없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어요. 좋은 자리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장소도 이렇고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잘 못해드려서 미안한 마음이다. 가을 초에 평양으로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성대하게 맞겠다. 네, 사실 첫 정상회담은요. 아주 매우
성대하게 치러진 감이 좀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이벤트도 많고 말이죠. 우리 또 탁현민 선생님께서 네, 행사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또 행사 또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요. 네. 어쩌면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격식 없이 말이죠. 너무 격식 차리면 힘들잖아요. 서로 자주 못 만나고. 네. 자주 만나고요. 네. 뭐 북미 회담 잘 안 되면 뭐 우리 민족끼리 말이죠. 네, 뭐 기차 타고 다니고 금강산 열고 뭐 개성공단 돌리고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좋은 반응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큰일이지? 라는 반응이 나올 것처럼요. 매우 그냥 아주 이례적으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나눈 질문 답변 시간 민중의 소리가 재편집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초대박이 났어요. 오늘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찍었습니다. 이거 오늘만 100만 가겠는데요. 제목이요. 문 대통령 딴지 거는 기자들에게 단호한 사이다 카리스마 장렬점 MP4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원본은 민소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어제 회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지. 폼페오 장관도 방북 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라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아 하더라도 로드맵은 또 양국 간에 또 협의가 필요하고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생각하실 적에 북한의 비핵화가 CBID를 진짜 얘기하는 건지. 우선은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의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전화로 3자 대화도 컨퍼런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지. 예, 이게 이제 한라인 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회선이 이렇게 말하자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이 남북미 3국 간의 한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의 위엄 대단합니다. 조회수 82만, 오늘 100만 넘겠어요. 좋아요 6,921, 싫어요 1,139, 댓글 4,521.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은가 봤는데요. 네, 요즘 나이 많은 수골들 가짜 뉴스에 낚여서 파닥파닥거리죠. 때로 몰려 야단입니다. 네, 요즘 저희 채널이 타겟인 모양이에요. 덤벼라 수골들아, 제가 욕해드릴게요.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 들어서니 누가 정말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인지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죠. 우리 자유당 홍준표 대표 말이죠. 네, 아주 칭찬합니다. 네, 칭찬해요. 계속 그렇게만 해주시면 통일이 정말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민소는 민중의 소리 친구를 많이 사귀자 프로젝트입니다. 팟빵과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녹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지점이 있으시면요. 어디든 댓글 달아주세요. 유튜브든 팟빵이 등이요.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팟빵 제가 댓글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죠. 오늘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민중의 소리 대중문화 채널 V스타죠. 주로 제가 활동하는 공간인데요. V스타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9만 명이 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기획사 플레디스의 걸그룹이죠. 프리스틴 V라고요. 네, 원래 10명인데요. 5인조 유닛으로 새 앨범을 냈습니다. 요즘은 숫자가 많기도 하니까요. 쪼개서 이렇게 유닛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V인데요. 타이틀곡 Get It입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올림픽 공원에 K아트홀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니까 7월 30일까지 장미 축제를 한다고 해요. 장미가 예뻤습니다. 장미가 무척 만발하고 예쁜 자태 뿜뿜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시간도 없고 덥기도 하고 네, 그냥 쓱 보기만 하고 만끽하진 못했네요. 주말에 자전거 끌고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프리스틴입니다. 게디. 언제나 착한 주인공은 절대로 모를걸. 눈앞에서 황홀히 터지는 밤 어둠보다 솔직히 빛나는 날 유난히 계속 들리는 게 생긴다면 말야. 내가 가는 게 전부 네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전부 네 맘대로 해. 네 맘속에 불을 켜. 누가 봐도 착한 널 달콤하게 속삭여 맞춰 놀래. 아무렇지도록 해래. 너를 모두 내게 맡겨.
더 멋진 세상의 끝 눈앞에 다가오지 달콤이라는 거니 이 대답을 기다린 내가 아닌 거 알지 조금 위험하단 얘긴 That's right 너무 재미있는 거 손에 땀을 쥐는 얘긴 그런 얘긴 전부 내가 만든 나 전부 내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전부 내 맘대로 해 네 맘속에 불을 켜 누구라도 착한 널 달콤하게 색색에 맞춰 놀래 I'm saying yeah 너를 모두 내게 맡겨 I'm sorry 나를 믿을 때 수없이 하는 거 울게 내게 sorry 늘 밤 네 말을 너 이제 네도 원하게 될 걸 너를 모두 내게 맡겨 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Miracles I get. 오늘 이명희 씨, 조씨 집안 싸모죠. 이명희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어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가항공 소식은 틈틈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요. BGM, 네, 요즘 친구들 말로는 브금이라고 합니다. 브금, BGM, 네, 브금. 예전에 대한항공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항공 말이죠. 네. 그때 썼던 부금인데요. Welcome to my world. 네. 한 가지 재미는 아니네요. 네, 슬픈 사실인데요. 이 Welcome to my world라는 곡을 작곡한 짐 리브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비행기 사고로 41살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옛날 썼던 대한항공 광고 한 편 전해드릴까요? 네, 재미로요. 네. I'll be waiting here with my arms unfurled, waiting 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Welcome to my world. 구라파, 일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세계 어느 곳이라도 대한항공은 내 집처럼 즐겁고 편안하게 모십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펴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조중원 선대 회장님! 직원들 자식 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자녀 교육비는 꼭 챙겨주신 거 아니라 그런데 본인 자식 교육은 어찌 이리 시키셨습니까? 조삼남매 너희들은 입사 시험부터 다시 치르고 들어올 수 있으면 다시 들어와라. 저는 20살 간 넘어서부터 대한항공에서 성심껏 일했습니다. 지난 저희 청춘과 열정이 함께 있는 곳이지만 회사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애사심 일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현민 물벼락 사건이 터지고 대한항공이라는 명칭을 해소하라는 청원이 빗발치니 아쉽고 허무하고 서러웠습니다. 제가 10수년간 근무한 이곳이 거대한 범죄 집단으로 비춰지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것이 그들이 뱃속만 채워주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데 이용됐다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국가의 공권력에 우리의 사주를 처벌해달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런 국민 여러분이 2대 주주이십니다. 이 대한항공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국가
정부와 사법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이 돈을 휘둘리지 않고 명명백백히 깨끗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이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대한항공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제발 대한이라는 이름을 회수하자고만 하지 마시고 대한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중훈 선대 회장님, 직원들 자식 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자녀 교육비는 꼭 챙겨주신 거 아니라 그런데 본인 자식 교육은 어찌 이리 시키셨습니까? 조3남매, 너희들은 입사 시험부터 다시 치르고 들어올 수 있으면 다시 들어와라. 민영희 사모님, 많은 승객들 앞에서 제게 소리 지르시고 윽박 지르셨죠?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본인 그릇에 맞는 자리 찾아가십시오.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사람이 괴롭습니다. 국민기업 한진그룹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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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소. 쇼티. 오늘 쇼티 꼬꼬마들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싫어하는 여론조사 편 한번 보시죠. 선거 여론조사의 모든 것 정혜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까? 민주당 여론이죠. 근데 그것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해서 발표하는 것. 여론조사 믿을 게 못 된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쇼티는 홍 대표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 여론조사에 대해 알려면 일단 역사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처음엔 언론사에서 했다고 해요. 1920년 미국의 해리스버그 펜실베니아 신문사가 처음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복잡한 선거 판세를 등수를 매겨 정리하니 독자들이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미국 내 신문과 잡지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물론 초기다 보니 매우 초보적인 수치 계산 수준이었죠. 현재 과학적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시작한 건 바로 조지 갤럽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갤럽입니다. 조지 갤럽은 미국 여론연구소를 설립하고 표본 인구 개념을 도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본, 이게 여론조사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건 무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죠. 갤럽의 방식이 대세가 된 건 1945년 영국 총선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보수당이 쉽게 이길 거라고 예측했는데 갤럽만 노동당이 승리할 거라고 했죠. 결과는 노동당 당선. 이렇게 갤럽의 객관적 여론조사 방법이 과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언론사들도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죠. 이달 21일부터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다. 그저 숫자 나열처럼 보이는 이 용어들 속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들여다보죠. 첫 시작은 여론조사 대상입니다. 만 19을 넘긴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조사를 했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성인 모두를 대표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아니, 겨우 2,000명이 대표한다고? 그래서 전체 조사를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오차가 표본 오차,
이 숫자를 말합니다. 여기 나온 숫자를 보면 지지율은 40%인데 3.5%포인트씩 더하고 빼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다는 보장이 어딨어?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죠. 홍 대표님처럼. 그래서 신뢰 수준도 알려줍니다. 신뢰 수준 95%. 여기서 잠깐 이 말을 이 조사를 95% 믿을 수 있다라고 단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100번 중 95번은 똑같고 5번 정도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과학적인 여론조사라고 할지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부러 특정 집단에서 표본을 뽑거나 고의로 질문을 왜곡할 경우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긴 어렵겠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여론조사 사전 신고부터 실시, 이후 심의까지 아주 세세하게 살피죠. 공직선거법 제8조 8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10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 이런 깐깐한 과정을 거치는데도 조작된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홍 대표님, 당원들 말고 국번 없이 1390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소갈이 하실 필요 없게 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이어서 정혜일 아나운서의 발칙한 뉴스 보내드려요. 남북정상의 번개팅 소식입니다. 정말이지 다이나믹 코리아란 말이 딱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대로 깨지는가 싶었는데 정말 동네 친구 만나듯 격이 없이 만나 고민을 나눈 남북 정상의 번개팅 덕분에 얼어붙을 뻔했던 한반도 온도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해결사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활약에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보수 신문과 보수 야당의 볼멘 소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손을 잡고 미국에 맞서려는 거다. 왜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북한과 몰래 만나느냐 등등. 저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잘 됐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이건 뭐 주권 국가인 양 중재자 역할 같은 거 하지 말고 철저히 미국 식민지가 돼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야지. 뭐 이런 소린가요? 이런 분들이 자칭 보수라며 이 나라를 휘둘러 댔으니 그간 나라 꼴이 이렇게 망가졌죠. 오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죠. 외교부가 기쁨의 트위터를 날렸어요. K-팝의 새 역사,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뻘쭘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리트윗 한번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요즘 홍준표 자유당 대표 진심 미친 것 같아요. 개혁 개방하는 순간 김정은은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참혹하게 물러날 수 있다. 북한에 있어 생명줄인 핵 문제 협상이 김정은의 위장 평화쇼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 미친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이죠. 짜증내지 마시고요.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렇게 삽질을 계속하실수록 선거에 매우 큰 도움을 주십니다. 남북관계도 오히려 더 튼튼해질 것이고요. 누가 숙골인지 더 선명하게 가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의 망동을 진심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